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명이 태종 이방원의 아들 중 장남이었던 양녕대군이 왕이 되었어도 정치를 잘했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 자기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하고 자기가 봐도 자기 동생 충녕대군이 유능해 보여서 일부러 미친 척까지 하며 양보해 준 것만 봐도 생각이 깊은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직도 이 일화를 사실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니 실제 역사에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드리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왕자의 난을 주도하며 왕이 된 3대 왕 태종 이방원은 자기 아들들만큼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일찌감치 애들 어릴 때 장남 이재를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흔히들 태종 이방원은 사냥과 놀기만을 좋아하는 장남 세자보다는 책과 공부를 사랑했던 셋째 충녕대군을 더 세자로 세우고 싶어 했고, 아버지의 마음과 동생의 능력을 눈치챈 장남이 스스로 미친 척을 하다가 폐세자 당하고 착한 둘째도 눈치 빠르게 알아서 빠져준 덕분에 이 셋째 충녕대군이 세종대왕으로 즉위했다고 알려져 있죠. 여러분, 역사에서 이런 훈훈하고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는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셔야 합니다. 어린 나이에 세자에 책봉된 태종 이방원의 장남 이재가 공부에는 도통 관심을 보이지 않고 운동과 사냥, 활쏘기 등에 빠져 살았던 건 팩트입니다. 태종 이방원도 사냥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기 때문에 처음엔 사냥을 갈 때마다 세자를 데리고 다녔다고 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취미 공유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니죠. 또 세자가 공부를 땡땡이 치는 것도 태종 이방원이 다 알고 있었는데 괜히 잔소리하면 아들과 사이가 틀어질까봐 그다지 혼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자와 태종 이방원의 사이는 좋을 줄만 알았는데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된 세자의 여성 편력이 문제가 됩니다. 한 번은 세자가 기생과 사랑에 빠졌는데 기생과 연애하는 것만큼은 안 된다며 태종 이방원은 그 기생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세자가 단식 투쟁을 하면서까지 그 기생을 풀어달라고 하자 아들에게만큼은 마음이 약했던 태종 이방원이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이건 단지 시작이에요. 세자가 머무는 곳을 동궁전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 이 동궁전의 궁궐 담장에서 개구멍이 발견된 겁니다. 태종 이방원이 조사를 해보니 세자가 그 개구멍을 통해 민가에서 깡패 친구들을 불러서 놀고 기생들을 불러서 끼고 놀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꽤 오랫동안 그랬던 거죠. 화가 난 태종 이방원은 차마 아들을 혼내지는 못하고 기생들을 불러다가 내쫓고 세자를 모시는 내시들을 갈아치우려고 하는 등 세자에게 겁을 주자 오냐오냐 컸던 세자는 또 무슨 단식 투쟁을 하는 둥 이 태종 이방원이 보낸 내시에게 네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며 협박하고 아버지의 성질을 제대로 긁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처음으로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데 세자가 그 자리를 당연하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세자를 대신할 사람이 왕실 종친들 중 과연 없을까?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고성 수준이지 태종 이방원이 진짜 교체를 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본심은 태종 이방원만 알겠지만요. 이 가족 간의 불화는 다만 태종 이방원과 세자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자기 동생이 더 총명하다고 생각해서 세자 자리를 물려주었다고요? 이 말 세종대왕이 지하에서 들으시면은 국어 파괴하는 일보다 더 노발대발하실 겁니다. 세자 이재와 충녕대군 시절의 세종대왕은 사이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하기를 너무 좋아하고 모르는 게 없어서 웬만한 나이 많은 선비들보다도 더 박학다식했던 충녕대군은 어딜 가나 칭찬 리플레이였습니다. 세자가 공부를 워낙 하기 싫어하던 사람이라 더 비교되어 충녕대군 칭찬은 입마를 일이 없었죠. 신하들은 버젓이 충녕대군 앞에서 지금의 전하도 원래 왕이 될 서열에 있지 않았는데도 왕이 되었다. 세자는 따로 있었다는 식으로 수위 높은 발언을 말했음에도 충녕대군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하고 이 충녕대군이 아버지 태종 이방원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주자 명백히 이건 반역죄에 해당하는 발언임에도 태종 이방원은 웃으면서 넘겼다고 합니다. 세자는 조금씩, 아니 언젠가부터는 어딜 가든 자기 동생과 비교당하는 말을 들었고 심지어 충녕대군이 형 세자에게 도덕적으로 지적질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세자면 세자답게 행동해라. 세자가 그래서 되느냐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충녕대군이 알게 된 세자의 비행들을 충녕이 태종 이방원에게 고자질한 적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세자는 점점 비행의 도가 심해지고 자기가 직접 담을 넘어 궁궐을 몰래 빠져나가 질 안 좋은 나쁜 놈들과 어울려 다니고 늘 기생을 끼고 살았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거의 매일같이 밤마다 기어나가서 술 처마시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심지어 궁궐에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던 중 세자의 결정적인 스캔들이 터지는데 그 유명한 어리와의 열애설이죠. 일명 어리게이트. 여자에 환장하던 세자는 늘 미인들을 수소문해서 찾아다녔는데 그중 어리라는 초미녀를 알게 됩니다. 이 문제는 비록 첩이지만 어쨌든 딴 사람의 유부녀라는 거. 세자는 세자의 직위로 어리를 빼앗습니다. 강제로 빼앗겼지만 세자와 어리의 사랑은 쌍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자가 남의 첩을 빼앗아다가 궁궐로 불러들여 논다는 말이 아예 대놓고 궁궐과 조정에 퍼지자 이 태종 이방원도 신하들 얼굴 보기가 얼마나 낯뜨거웠겠어요. 태종 이방원은 세자를 세자의 장인어른 집에다가 가두고 아무도 못 만나게 한 이후 어리도 궁궐에서 내쫓는 건 물론 관련 주무자들도 전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자가 이 인맥 총동원해서 태종 이방원에게 또 눈물 콧물 쏟으며 용서를 구했고 마음 약해진 태종은 또 한 번 세자를 용서해줍니다.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그렇게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해놓고 세자는 아버지 몰래 계속 어리를 만나고 있었으며 결국은 사단을 냅니다. 바로 어리가 임신을 해버리는데요. 이때 태종 이방원과 그의 부인 원경황후 그리고 일가족 전체가 개경에서 잠시 휴양와 있었습니다. 이 너무 화가 난 태종 이방원은 세자 처벌 문제는 자기가 한양으로 내려가면은 처결하겠다고 일단은 세자 먼저 한양으로 보냅니다. 이때 세자가 충녕대군에게 네가 꼰질렀냐고 했다고도 하죠. 와, 근데 한양에 도착한 세자는 한양에 오자마자 바로 어리를 만나러 간 겁니다. 태종 이방원은 한양으로 내려가서 온갖 소리를 지르며 혼내자 세자가 또 무릎을 꿇고 손바닥에 닿을 때까지 빌고 빕니다. 갖가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데 또 태종 이방원이 또 모르는 척 넘어가 줍니다. 그래도 세자는 이 아버지 무서운 줄은 알고 있었어요. 알겠죠? 아버지가 몇 명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그리고 아빠가 외숙부들을 어떻게 조졌는지 자기 눈으로 다 목격했는데, 그래서 늘 잘못을 하고 태종 이방원에게 걸리면은 울면서 빌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기 주장을 할 때도 단식투쟁으로 하지 절대 이 태종 이방원 앞에서 대들거나 말대꾸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리 임신과 관련해서는 갑자기 사랑의 힘이 솟구쳤는지 태종 이방원에게 장문의 편지를 쓰는데 이 주요 내용 골자는 아바마마도 첩이 그렇게나 많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이 편지를 읽고 선언합니다. 세자 교체. 반대가 없었을까요? 몇 명 반대하는 사람이 있긴 했는데 거의 없었고 태종 이방원의 명령이기도 했고 아마 많은 신하들도 세자가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세자는 양녕대군으로 호칭이 격화되었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 새로운 세자가 되었죠. 태종 이방원은 양녕대군을 춘천으로 내보내려고 했으나 부인 원경황후가 폐세자가 되는 것도 서러운데 얼굴도 못 보게 할 거냐고 태종 이방원에게 빌고 빌자 태종 이방원은 양녕대군의 거처를 경기도 광주로 바꾸었습니다. 거기 가서도 양녕대군은 어리 보고 싶다고 멋대로 탈출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양녕대군의 장인어른이 이 모든 게 다 어리 너 때문이라며 어리를 구타하는 일이 있자 수치심에 어리는 자살을 해버립니다. 이후 양녕대군은 죽을 때까지 개벌은 남 못 주고 심지어 자기 아들의 부인, 그러니까 지 며느리까지 강간하기까지도 합니다. 숱한 신하들이 왕이 된 세종대왕에게 이 양녕대군 이거 손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창할 때마다 세종대왕은 그래도 친형이니 죽일 순 없다고 한사코 거부했는데 양녕대군이 세종대왕에게 편지를 써서 가식 떨지 말고 날 처단하라는 신하들 상소 거절하지 마라. 내가 죽든 말든 계속 신하들 상소를 거절하면은 다시는 주상을 보지 않겠다고까지 말합니다. 또 나중에는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를 때에도 아이고 이게 또 나쁜 놈이 또 오래 산다고 양녕대군이 왕실 종친들 다 모아서 수양대군을 지지해주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아들들을 잘 키워내고 싶었던 이방원은 자기 손으로 장남을 폐세자시키고 세자 교체라는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도 찾기 힘든 선례를 남기죠. 물론 덕분에 우리 후손들은 세종대왕을 영접할 수 있었지만요. 오늘의 교훈, 부모 가슴에 못 박은 사람들은 똑같이 자기 자식들이 자기 가슴에 못을 박는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